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되게 가산점 이거 뭐가 와 이거 머리가 많아. 이렇게 좀 올려야 되겠다. 여기 이제 연구밀가 여기 있고요. 없구나. 내가 그냥 너무 올드한 문제라서 그냥 버려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투자세액 공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세액이 있다면 중고품이 있다면 중고품 금액은 내가 기계 설비를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중고품이 2천만 원 있다고 하면요. 대상 금액은 8천만 원이 대상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고일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세액 공제는요, 신상만 된다. 그래서 신제품만 되는 거지, 중고품은 안 된다는 점도 가끔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하나. 일단 세액 공제하고 감면의 적용 순서인데요. 내가 세액 감면도 있고 세액 공제도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부터 공제를 해줘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액 공제하고 감면이 경합되면 뭐부터 먼저 입장을 해줄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 세액 감면은 2월 공제 제도가 있습니까? 2월이 없어요. 얘는 티켓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공제해 줍니까? 세액 감면부터 먼저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세액 공제 중에서 2월이 되지 않는 재해손실 공제랄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2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급하니까 얘를 그 다음에 순서로 깎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되는 공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못 깎아 먹더라도 그 다음에 깎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되고, 이 경정세 공제는 뭐냐면 분식회계에 따라 있죠. 미운 거예요. 이 얘기를 네 번째 하는 얘기는 해야 되겠다. 살짝 건너뛰니까 좀 얘기가 안 맞네. 이 경정세액 공제는 뭐냐면 대우 사태 때 나타난 대우 분식회계에 따른 부분인데요. 예전에 분식회계는 내가 이익을 많이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수익보다 내가 이익보다 많이 성과가 좋다고 보고하는 방법이 바로 분식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 돈 번 게 0인데 100억을 벌었다고 해서 세금을 낸 거예요. 5년 동안에. 5년 동안 냈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세금을 20억씩 냈다. 20억 냈어요. 근데 5년 뒤에 이실 직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하나도 번 게 없었어. 그거 분식회계했어. 이렇게 되면 그 시장에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나의 경영성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0억씩 5년을 100억을 받았죠. 근데 5년이 지나서 보니까 한 푼도 내면 안 되는 거를 뭐예요? 100억을 받은 꼴이니까 기분 나쁘지만 돌려줘야 된다고. 그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돌려줘야 된다고. 근데 돌려줄 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어떻게 돌려주는 줄 알아요? 최고 후순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줄 때 어떻게 줘요? 최고 나중에. 순위를 가장 나중에 깎아먹게 하고, 그지? 이제 미운 틀이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최고 후순위로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적용 배제가 뭐 이런 거예요. 같은 동일한 투자 중에 뭡니까? 투자한 자산에 2개 이상의 투자세액 공제가 되는 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하고 특정 시설에 따른 투자세액, 투자 2개 들어간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증가에 따른 경영성과부세액 공제하고 근로소득 이거죠. 여기 고용정대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중복되는 게 안 된다 정도만 보시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소기업하고 창업 중소기업 안 된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과도한 감면이 있으면요. 성격이 유사한 걸 보고 이게 혹시 중복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찾아봐서, 그죠? 그거를 배제해야 되는 거는 배제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저한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여기 중소기업 7%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벌써 지금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지금 한 2문제는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지 다 했는데, 가서.
자, 여기에 있는 있죠. 151페이지에 있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최고 쉬운 최저한세 개념을 두 개를, 그죠? 한 두 문제 정도를 풀어가지고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있죠. 요거 아까 전에 쭉 나오는 거. 요거랑 최저한세 조정 맹세표를 작성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작성할 때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 프로세스가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요 프로세스가 여기에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76페이지에 있죠. 요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돼요. 그죠? 요렇게 지금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거기 옆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 옆에다가 과세표준 입력 이렇게 딱 적어. 과세표준 입력 이렇게 됩니다. 왜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될까요? 보세요. 지금 현재 감면전 과표의 7%니까 과표 정보가 있어야지 끌어가지고 검증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과세표준 단계까지만 입력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낫더라. 그죠? 과표를 입력하고 세액공제 조정계산서 있죠.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래서 내가 받아 먹겠다고 작성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월액을 계산해서 여기에 탭에 최저한세 검토해요. 검토해가지고 뭐 혹시 배제되는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액감면 있죠. 여기 갈 거고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면요. 여기서 다 받아 먹겠다고 작성한 거를 수정해 줘야 돼요. 수정해 가서 이렇게 할 건데요. 아, 안 되겠네. 그냥 이거를 그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보려면 딱 요것만 하고 내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번 풀세트를 해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하나의 형식적인 문제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 거래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죠. 여기에 전산 띄우셨죠? 전산 띄워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계관리 가셔가지고요. 회사 등록 하나 해볼게요. 회사 등록 하나 하시고 여기에 그죠?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있죠. 비어있는 칸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냐면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8일? 1108에서 여기 최저한세 연습 이렇게 1108 그러면 이렇게 법인 엔터 해가지고 여기 뭐 회계연도 쉽게 하시고요. 이렇게 0101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회사 하나 만드세요. 110 최저한세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나올 것. 이렇게 됐죠? 이렇게만 하세요. 이거 빠져가지고 회사 바꿔볼게요. 그래서 1108 하면 최저한세 연습이 나오잖아요. 찾았나요? 그죠? 따라오세요. 그래야지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최저한세 연습. 이렇게 해서 회사 만든 거 다시 고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들어갔죠? 그리고 법인 조정할 때 있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서 가지고 과표 1억 하나 만들게요.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해서 1억 원 하나 치보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1억 원 만들었죠? 이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요거 연습해 보려는 거죠. 요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과표가 1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잘 따라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어디에 가요? 제일 처음에 이거 하려면. 최저한세 있죠? 하려면 과표 정보가 필요하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죠. 그죠? 여기 가봅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두 번째 거 찾았습니까? 여기 가보세요. 그리고 불러오게 해보세요. 그럼 1억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정보가 있다면 나머지 정보를 넣어야 돼요. 뭐 입금이 있으면 입금이 없고 뭐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이 있고 하여튼 지금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과표 정보가 있어야 되죠. 요 정보가 로딩이 되어 있어야지 요걸 끌어가서 그죠? 검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정보가 없으면 최저한세 그죠? 그걸 로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와서 여기에 넣어주고 다시 들어가야 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요. 자,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일단 이 자료가 딱 있다. 그죠? 나가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뭐 할까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있죠. 두 번째 단계 세액 공제 조정 맹세표를 작성해야 되죠. 내가 지금 공제 받겠다고 하면 공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제가 뭐냐면, 여기 뭐냐면, 안전설비 투자세 공제라고 했죠. 3%짜리 60만, 이게 2억 원에 따라 600만 원 공제 받는다, 그죠? 자, 그럼 앞에 법인 조정 5원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제 감면 세액 중에 세 번째 보입니까?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다른 거는 감면인데 세 번째 공제는 하나밖에 없죠. 시험은 얘밖에 안 나와요. 그지? 그죠? 세 번째만 나와요. 세액 공제 감면. 그럼 이렇게 화면이 떠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제시하는 자료에 몇 프로다, 몇 프로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전설비 투자세 공제 있죠? 그걸 찾아보세요. 쭉 밑에 때리면. 그럼 여기 가보시면 안전설비 투자세 공제라고 있죠? 찾았나요? 밑에 좀 내리기면 찾았죠? 여기에다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그 금액에 내 투자를 이어겠다. 그럼 공제율이 있죠?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3%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라고 하니까 0에 뭐 직접 입력 3% 때려보세요. 0 해가지고 뭡니까? 3 이렇게 때려보세요. 3%. 3%랑 600이 나옵니까? 그죠? 이렇게 직접 입력 3% 600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3% 이렇게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요 말이 뭐냐 이거잖아요. 요 말이. 지금 세액공제 명세표를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2억에 3% 때려서 600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탭 3번에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작성이 뭐냐 이거잖아요. 요걸 해야 돼요, 요걸.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있잖아. 스텝 3번. 요거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요걸 해야지만이 서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요거는 그냥 앞에 있는, 그죠, 가이드니까, 요걸 가야 돼요, 3번. 딱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게요. 여기서 펑션키 2를 해서, 이게 공제 두분 안전설비는 나와요. 소팅해서 있죠. 검색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3년도는요. 올해 2022년도고 단기에 600을 받아 먹겠다는 거죠. 600.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럼 여기 쭉 가보세요. 쭉 가보면 1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7차 연도, 8차 연도, 10차 연도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바로 세액공제가 10년 2월 공제거든요. 못 깎으면 10년 동안에 계속 해야 되니까 칸이 10칸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보니까. 그죠? 10년도 지나니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있죠? 여기에 과연 이 안전설비 투자세 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거든요? 아까 이제 연금 일월가입비 세액공제 말고는 다 최저한세 적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600을 다 받아 먹겠다고 들어간 상태죠? 그런데 돌려봐서 만약 이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뭡니까? 미공제한 금액을 쳐서 그죠? 2월액을 여기에 수정해 줘야 된다고. 지금 현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거 안 돌려봤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저장을 물어보죠. 항상 저장하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볼게요. 내가 이제 신청을 했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여기까지 작성했죠. 최저한세를 검토해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최저한세 검토가 되죠. 그럼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세액공제 감면이 과연 다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게 바로 법인조정2에 가보면요. 바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바로 밑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됩니까?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그리고 여기 불러오기를 해보세요.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이 금액이 확 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금액이 안 불러와졌다면 뭐예요? 과표가. 내가 아까 전에 처음에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그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금액이 안 뜨면 뭐예요? 과표 정보가 안 뜨면 거기 가서 저장하고 다시 와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딱 보니까 1억이다. 세금 1,000만 원 낼 거다. 600을 받아보면 400을 낼 거라. 그죠? 400이다. 그죠? 이렇게 감면을 쭉 다 받으면 400을 받을 거다. 그죠? 근데 최저한세가 얼마입니까? 최저한세? 제가 딱 놓죠? 그러니까 이 600에서 뭡니까? 다 받아보면 안 되죠? 배제를 얼마 해야 돼요? 600에서 300을 배제해야지 얼마가 내요? 700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정감이 뭡니까? 600을 다 받지 못하고 300을 못 받는 거야 라고 딱 이제 조정감이 요 금액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600을 지금 다 공제한다고 들어갔는데 다 못 받아 먹는 거잖아요.
아, 그럼 300은 600이 다 안 되네. 그럼 300은 뭐야? 이거를 배제해야 되겠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 알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저장하시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럼 여기 가서 앞에 있죠. 법인 조정 원에 여기 원래 꽂혔던 데 있잖아요. 세액 공제 조정 계산서에 가셔가지고 내가 시뮬레이션 보내있죠. 이 자료를 보고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받아봐 묻겠다고 한 것 중에 600 가서 여기에 뭡니까? 아니, 최저한세 돌려보니까 300밖에는 못 받아먹는, 300 못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제되는 건 얼마죠? 300이고, 2월 되는 건 뭐야? 300이라는 걸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건데요. 이 공제감면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학계표에 다 보내서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공제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학계표라고 보이죠, 그죠? 여기 마지막에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 불러오기를 해요. 불러오기를 하면 지금 현재 최저한세 보세요. 여기 배제 세액 감면이고, 최저한세 배제 세액 공제고, 최저한세 지금 적용 세액 감면이고, 지금 보세요. 최저한세 적용 세액 공제죠. 여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 화면 보입니까?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중에 600을 발생했지만 단기에 공제된 건 300이라는 게 딱 확인되죠.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요.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자, 이렇게 배제할 거는 지금 수정했지 않습니까? 배제할 금액이면 바로 학계표로 가는 거고, 배제할 금액이 있으면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서 뭡니까? 학계표에 가서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 마지막 파이널이죠? 여기 가셔가지고요. 세액조정 계산서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불러오기를 할게요. 자, 불러오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되고, 이건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거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요 금액이 뭡니까? 최저한세 적용되는 금액이 딱 300만 해서 700을 내게 하는. 요 형태가 풀세트예요. 풀세트. 지금. 근데 풀세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인데 어디에도 세액공제 대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표를 이제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그게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만 하라고요? 요거랑 좀 해서 최저한세 있죠. 요것만 검토해서 있죠. 해당 금액을 해봐라 이거죠. 요거까지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남았으니 요거 해볼게요. 요거 하나는 알고 가야 돼요. 자, 처음에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있죠. 우리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표 정보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과세표준 정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까지가 있죠. 과세표준 정보입니다. 맞죠? 요까지가 과세표준 정보라고요. 얘를 입력해도 되지만 나중에 뭐예요? 어차피 돌리면요. 이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요까지를 가지고 최저한세를 추론할 수 있도록 요걸 먼저 1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중간 해납 있죠? 여기 있는데 지금 대상이 뭐죠? 요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거 624만 원이 과연 과도한 감면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있죠. 감면에다가, 그죠? 감면세액을 자동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냥 최저한세 가서 직접 입력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단계 한번 해볼게요. 요 가지고 92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회사 바꿨어요. 921 해서 신일산업 요거 하는 문제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려오면 헷갈릴 것 같아서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여기 조정 계산서 갑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건 뭐죠? 여기서 어디까지만 입력한다? 과세표준까지 입력한다. 제가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할 때는 과표까지만 입력한다. 왜? 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요 자료만 있다면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입력해 볼게요. 결선상의 단기순위 231 570 되죠? 칩니다. 그 다음에 입금 산입은 51,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은 79 570 79570.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의 2월의 송금 산입은요, 여기 106번입니다.
106번 안에서 뭡니까? 6270 되겠습니까? 2월 결승금은요. 전부 다 2000년도 기속이니까 다 공제 시한 되잖아요. 10년 전까지니까 다 되니까 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해서 여러분들 175950 만들었습니까? 여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고 빠져요. 나중에 이거 손을 대줘야 됩니다. 내가. 자, 저장하고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바로. 최전세 조정 됩니까? 여기 바로 클릭합니다. 최전세 조정 있죠? 클릭해서 요 화면을 불러오기를 하면요. 요 금액이 딱 불러지죠? 그쵸? 그러면 조정감이 있나요? 조정할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할 금액이 없죠, 그죠? 왜 조정할 금액이 없는지 보겠습니다. 아직 그걸 안 했죠. 여기서 뭐를 입력해야 됩니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죠. 감면세 있죠. 그 감면세 여기다가 서식을 작성한 게 아니니까 자동으로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그죠? 서식을 작성하면 끌어오고, 서식을 안 하면 내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624만원. 되겠습니까? 딱 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요것만 보면 돼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624만원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중에서 중에서요 공제해야 될 금액과 공제하지 않을 배제되는 금액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배제하는 금액은 961 옷빵빵이고 공제하는 금액은 여기 있잖아요. 이걸 메모하는 거예요. 5278 옷빵빵 되겠습니까? 이걸 메모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공제받는 금액을 이걸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되니까. 그죠? 딱 메모해. 요 정도만 보면 돼요. 됐죠? 그리고 다시 나가요. 요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고 다시 가요. 다시 가서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정부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최전세 적용제가 아니잖아요. 적용제는 우리가 외국납부세 공제, 세손실공제, 연금인력개별 세공제니까 아니죠. 그럼 요 금액에서 최저한세 있죠. 특별세 감면 624만원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있다. 5278 5빵빵을 치는 거죠. 5278 5빵빵을 친다. 그죠? 됐죠? 이렇게 딱 해서 다 못 받아먹고 배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입력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뭔가, 그죠? 중간에 연합세군요. 거기 밑에 이제 책을 보시면 510만원 있잖아요. 중간에 되고,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군요. 92만원 되겠습니까? 이렇게 입력해줘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